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노무사TV 노동법 교실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제 유튜브 보시다가 노동법의 기본도 좀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틈틈이 노동법의 기본에 대한 얘기들을 아빠는 노무사TV 노동법 교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노동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노동법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노동법이 있다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냐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나온 이유가 원래 회사 또는 사업주, 사장, 대표 이런 분들과 근로자 두 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간에 이제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좀 불리하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느냐, 대표들이. 그래서 사실 탄생한 법이 노동법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법이 아무래도 근로자를 위하는 법같이 보일 수 있겠죠. 사실이 그렇죠.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법을 이해할 때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노동법을 바라보시고 법을 좀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어떤 노동법 책을 보더라도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위 규범이 정한 근로조건이 상위 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상위 규범에 따르게 되는 원칙.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냥 관행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해왔던 거죠.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쓴 게 우선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인사관행은 하위 규범이고 근로계약은 인사관행에 보다는 상위 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인사관행이 어떻더라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뜻이고 또 근로계약을 했어요. 근데 규정이 있는데 그 근로계약보다 규정이 더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이랑 규정이랑 다르다. 그러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왜냐하면 규정이 상위법이니까요. 또 규정은 있는데 그게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이거든요. 그 규정보다는 단체 기업이 우선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10일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과 회사가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법에는 연차휴가를 1년에 15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규정은 10일인데 법이 15일이니까 법이 상위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법에서 15일 해라고 했으니까 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이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든 기타 여러 가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나 최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최하는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그 마지노선보다 우리가 다르게 근로계약을 했든 인사관행이 어떻든 취업규칙이 어떻게 정했든 법보다 밑으로 최선의 규정보다 밑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근로계약이랑 취업규칙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에는 휴가를 10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취업규칙에는 휴가를 20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이 상위 규범이니까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사례는 제가 쓴 책 두 번째 책 중에 누구나 사람 쓰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2019년에 발간이 돼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게 된 대학생 사례예요. 이제 대표가 말하죠. 아직 학생이니까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겠냐. 근데 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나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는 그러는 거죠. 딱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웹디자인 보조일부터 일단 하면서 경험을 좀 쌓아보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꼭 필요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제 원하니까 하는 건데 또 우리 회사도 뭐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임금은 많이 주지 못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교통비랑 식비 정도만 해결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그러면 방학에 잠시 하는 거니까 뭐 교통비랑 식비 하면 한 100만원 정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5일 근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방학이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 대표가 얘기하는 거죠. 뭐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했더니 이제 학생이 갑자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 월급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표는 아니 무슨 소리시냐, 저랑 100만원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는 근로계약도 썼다, 왜 이걸 이제 와서 그러냐, 너무 배신감이 느낀다, 뭐 등등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르니까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는 거죠. 그럼 일단 더 줘야 되느냐, 준다면 얼마를 더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5일 근무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179만 5,410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79만 5,410원 곱하기 3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이런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학생도 근로자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받겠죠. 근로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 한 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해 연도에 최저임금보다 못하니까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근로기준법 15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그 무효로 된 거는 법이 정한 기준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사업주는 선의로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추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케이스긴 한데, 이거는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만 알았다면 우리가 둘이 당사자 간에 그렇게 약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좀 분쟁에 휘말리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위규범이라도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위규범보다 하위규범이 더 유리하면 상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사례로 보면 취업규칙에는 휴가가 20일이고 근로계약에서는 10일이다. 그러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근로계약에는 20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엔 10일로 해놓은 거예요. 이때는 원래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한다면 취업규칙에 10일로 되어 있으니까 취업규칙 10일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에 20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계약은 하위규범이지만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사례를 보면 이런 거죠.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로계약이든 또는 뭐 취업규칙이든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게 200% 지급한다 해놓으면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사업주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법을 떠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 이상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 연차휴가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는데 특별휴가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에 되어 있다면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게 법적 기준인데 6개월 이상 근무해도 우린 퇴직금을 주겠다라고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근로자한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무효로 하는 거죠. 무효로 하고 법의 기준이 강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당사자 간에 정했다.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또 적용이 먼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노동법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노동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원칙을 좀 살펴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